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번으로 이제 재학 중인 나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휴학 중인 성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2사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김기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상학번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신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 하나 정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그러면 이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을 다루는 학문이 무엇일까? 사실 인간학이라는 별칭을 가진 정치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전공하게 됐고 정치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로 이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왔다 보니까 제가 전공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고 이제 사람 사는 거에만 치중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뻘뻘뻘뻘.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니면서 곳에 그 사회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좀 좋아해가지고 연결해서 세계지리, 지정학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정치 외교학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외교관을 희망해서 정치 외교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진로를 좀 바꾸게 된 케이스였는데, 저는 원래 사관학교를 지망했었다가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했었다가 제 눈이 안 좋아서 포기를 했었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진로를 좀 찾아보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위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국제적인 정치적 이슈나 국제적인 이슈에 좀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사실 그때부터 정치 외교학과, 특히 약간 정치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고 아마 수시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과였는데요. 그러다가 재수를 하면서도 이과로 시험 봤지만 교차 지원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과 중에서도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온 이유가, 우선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외교나 정치에서는 결국 갈등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다루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낸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서 한번 정치외교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 정외과로 와서 바뀐 게, 일단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세계를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국의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느끼는 것 같고, 또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다른 교양을 들으면서도 국제 간의 관계가 나오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식당에 뉴스가 틀어지면 갑자기 이제 3초간 정적이 흐르면서 모두가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이런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화를 많이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사사로운 말이더라도 제 의견에 근거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 정외과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학생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학생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너는 정외과의 의인화 같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정치학도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탈 때 전공을 말하기 꺼려진다는 것. 택시를 타면 좀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과예요? 하면 이제 경영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좀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시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수시 면접형으로 들어왔는데 2학년 때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돼가지고 좀 많이 뒤바뀐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력했던 거는 특정 과목에서 좀 정치학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세계지리 같은 과목에서 지리를 이용해서 정치를 좀 발표하는, 지정학을 이용해서 좀 정치를 녹여내는 그런 부분을 많이 했었고요. 정치화법 같은 과목에서도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나 최근 이슈가 됐던, 그때가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런 좀 주제를 넣어서
세특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좀 정외과를 희망해왔기 때문에 생기부를 다 정외과로 몰빵을 해왔었는데요. 저는 뭐 특히 세계지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세특을 엮는데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인 부분은 수학, 이런 것도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 엄청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수험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외과도 수학이 없진 않거든요. 뭐 정치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활용해서 뭐 지금 투표하는 국민의 수가 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걸 활용한 통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자료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수학 채택 또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외과에 들어오려면은 특히 정외과 도서 말고도 여러 좀 많은 분야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정치 관련한 도서 중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고, 굳이 정치 분야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정치랑 뭐 지리랑 묶거나 그다음에 정치랑 인터넷이랑 묶거나 그런 좀 융합된 책을 읽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서,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약간 지리의 힘이라고 정치 분야랑 지리 분야랑 합쳐진 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한번 감명 깊게 읽고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선호가 말했던 것처럼 지리의 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정외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한국사, 세계사가 기반이 되어야 정외과 공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 부분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 그리고 외교 쪽에서 배우는 것은 그 세계 외교사를 중심으로 뭐 이론이 생기고 현상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역사에 중점을 둬서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책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총균세, 뭐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런 기본적인 정치학 기본 교재들을 습득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정치외교학과 입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철학 교재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율활동에 관련해서는 저는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어가지고 좀 많이 못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와 관련된 좀 자율활동하는 게 좋고요. 동아리와 관련된 경우에서는 교내 모의위원 활동이라든지 뭐 글로벌 회의라든지 시사토론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 관련 부분을 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정치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3년 내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고 그런 이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면은 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금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 부회장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 관련 동아리가 없어서 그나마 가장 관련이 있었던 영어 신문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요. 얼핏 보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 순간만큼은 BBC 기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해서 좀 BBC. 그럼요. 그래서 뭐 스페인의 카탈루냐 그런 분리독립 뭐 이런 거를 제가 달아볼 수도 있고, 좀 그때 여러 가지 시사들을 영어로 달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어떻게든 뭐 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좀 저희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에 살았는데 저희 군에서 그 열어주는 개최하는 여러 행사들을 좀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때 제 라떼는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2019년에 그럼요. 고등학교 2학년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뭐 군을 한번 거닐어 본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좀 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토론 동아리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저는 자율 같은 거에 되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친구다 이런 게 많이 녹여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증할 수 있는 자료로 뭐 학급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1운동 100주년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1919년에 2019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도 역사 동아리에서 이제 떡국을 해드리고 솜사탕을 만들어드리고 스테이크까지 구워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촉촉촉촉. 저는 면접을 할 때 좀 1분짜리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1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저를 표현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원 동기, 내가 얼마나 여기에 공부하고 싶은지를 좀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 좀 대학에 와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이 깊지가 않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저도 이거 약간 경험했던 건데 자신의 주장을 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 질문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제 면접관 분이랑 저랑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좀 고민을 그때 하면서 질문에 대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모호하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정시라는 게 결국은 수능을 일단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수시랑 다르게 그 3년간이 아니라 그 단기간에 그 원서 접수 기간 동안 그게 결정되다 보니까 약간의 도박이긴 한데 뭐 외대를 하향 뭐 적정 상향으로 쓰시는 각각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 최대한 느리게 써서 경쟁률을 보면서 쓰는 게 제 입시 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면접형으로 돌아왔었는데 외대 면접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랬지만 수능 2주 전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난히 그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러 가는 첫 학교여가지고 첫 면접이 좀 떨리기도 했었는데 제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교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제 기억으로는 교수님 한 분이랑 다른 두 분에서 세 분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면접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웃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지리적 분야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게 있었고 그게 세 특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보고서를 왜 썼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를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답을 했었는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한 7, 8개씩 거의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질문들을 다 대답하고 끝나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도중에 저희 외대 면접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5분? 10분 제한 시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대답하다가 그 면접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한국정치 이재무 교수님 외대 정외과 교수님께서 수업해 주시는데 사실 한국 정치를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정치라는 수업을 통해서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가, 특히 또 요즘 최근에 양극화 이런 게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서 왜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어서 한국의 사회 문제나 한국의 정치 현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 교수님의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수업이 가장 애정이 가는 과목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 외교학과의 과목과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길 이런 이론을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지금 이 수업은 너의 렌즈를 키워주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더 기를 수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과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외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외과를 이중 전공하시는 언어과 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아랍어과나 특히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또 이제 이란의 시각이 필요한데 그때 또 페르시아어 이란어과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룰 때 러시아어과 이렇게 정말 외대만의 장점을 살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의 만족도는 만족 별 5개 드리고 싶습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 이 정치외교학과에 하면서 학문적인 만족도보다는 되게 토론형 수업도 많고 그리고 되게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굉장히 의견이 배치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수용이 가능한가 싶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논의가 흘러가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정치학 개론 같은 걸 들으시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실 것 같고 아니면 외교 쪽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국제 관계 개론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아마 저희 지금 정치학과의 좋은 수업들이 뭐 유럽 정치나 아니면 뭐 유럽 정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들으면서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으로 바로 저번 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스페인어 이중 전공이기 때문에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그 전부터 저는 좀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도구가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뭐 중남미까지 확장할 수 있어서 이제 스페인어 이중 전공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봤던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직접 행동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정외과생으로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이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미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가는데 미국은 이제 패권국의 성격이 있어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정말 배우기 위해서 가는 편인 것 같고요. 독일도 이제 세계사 흐름에서 가장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유럽과의 지리적으로 가깝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독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만약 제가 교환학생을 가진 않았는데 만약 간다면 저는 미국이나 독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외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외대 정외과 출신도 계시지만 또 독일에서 나오시기도 했고 사실 또 독일 하면 또 유럽 정치의 중심지기 때문에 뭐 바이마르 헌법이라든지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든지 뭐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독일 가서 한번 굉장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 선배 중에 독일을 갔다 오신 선배님이 있으신데 그 공부했던 경험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희 선배님들께서 많이 가시는 길을 보면은 저희 보좌관으로 가신다거나 국회 인턴을 통해서 보좌관을 진출하시는 경우가 많고 혹은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관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셔서 아마 네, 저도 그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일단 정치 외교이기 때문에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비정부기구 같은 그런 세계적인 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잘할 것이다. 아, 정치질로. 하나, 둘, 셋. 아, 다 갈려요. 동상이몽.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 외교학과는 정치질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피아 게임은 또 이제 합법적인 손동과 날조가 허용이 된 시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정외과 날뛸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치 외교 학과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끼리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제 동기들끼리 정말 정치질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마피아 41을 동기들끼리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마피아 41을 했을 때는 제가 늘 이겼습니다. 네, 뭐 정치질을 뭐 잘한다는 뭐 편견일 수 있지만 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동기들하고 이제 따로 MT를 가서 마피아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원래는 마피아를 잡아야 되는데 마피아가 확실히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걸려서 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부터 해라. 우선 제가 아무래도 옆에 분은 2, 3이다 보니까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내년에도 쭉 있을 테니까요. 혹시 저를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또 뭐 밥약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24년도 학생회장을 제가 정치외교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열이 말처럼 저도 내년에 아마 못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를 만나신다면은 제가 정말 반갑게 이 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정말 반갑게 밥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 생각해봤을 때 정말 힘들고 치열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외대 정예에 만약에 오신다면은 그 노력 전부 다 보상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정외과를 모두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정외과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외과 하면 또 대표적인 데가 또 외정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이 외정외에 들어오신다면 그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자, 2학번 친구들 아니면 그 이후의 친구들 저는 고등학교 생활 좀 공부하는 게 정말 싫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가 대학교에 와서 교환학생도 가야지, 학생회도 해야지, 동아리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때의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와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운동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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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